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벗어나야 돼요. 관세 협상 때문에 국짐이 난리 났습니다. 정강이로 유명한 송원석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관세가 15%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들 입장에서 거의 망했다고 생각할 텐데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금액은 향후 2주 내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다며 새로운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즉 최근 부정선거 및 측근들의 발언과 다른 공식 오피셜 발언으로 현재 이직들의 멘탈은 완전히 나갔습니다. 아울러 추후 부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트럼프에게 삥을 뜯기긴 했지만 그래도 잘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이 좀 정부를 제대로 도와야 하는데 전날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진성준 의원이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오래 한 사람들은 운동권, 이념 여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것이 누가 개미가 50억씩 갖고 있어. 말이 안 되지. 어? 부자 감세야. 이런 거거든.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이재명이 집권하면 5천 간다. 이 얘기는 왜 하냐면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부동산에 몰빵돼 있는 거를 금융자산으로 옮겨오자. 대통령 생각 그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80%가 개인의 자산 중에 80%가 부동산에 몰빵돼 있습니다. 우리 옆에 정상근, 너도 집에 몰빵돼 있잖아. 자, 오늘 원래 자산이 많으니까 대부분 특히 어르신들, 집 한 채가 다지 뭐. 80%가 몰빵돼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80%가 금융에 몰빵돼 있어요. 거기는 뭐 월세 살고 소득이 그럼 나이 많은 사람 어디서 나오냐? 주식에 놓고 배당금 받는 거야. 거기는 배당금을 우리처럼 1년에 한 번씩 주는 게 아니죠. 분기마다 한 번씩 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데도 있어요. 그거 세 받는 그 느낌이야.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 살 수 있냐? 자산이 부동산에 몰빵 안 돼 있고 금융으로 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본도 우리처럼 이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여튼 부동산에 몰빵돼 있어. 그리고 배당금 우리는 배당이 없어요. 여러분들 서학개미 운동한다고 미국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을 텐데 거의 거기는 배당 다 주죠. 배당 다 줍니다. 거기 투자하면 배당이 다 나와요. 분기에 한 번씩 배당 꼬박꼬박 나와. 조금 투자하면 뭐 한 달에 몇만 원 나온다고. 웬만한 회사들은 다 그래요. 거기는 다 배당해줘. 우리는 배당을 안 합니다. 왜 배당을 안 하냐? 일단 제가 100억을 벌었다. 우리 저 미르미디어에서. 제일 먼저 대주주가 많이 갖고 가죠. 배당 금액에 프로테이즈 따지니까. 그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갑니까? 내가 제일 많이 갖고 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한 절반 50억 갖고 가. 나머지는 주주한테 나눈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50억 갖고 오는 순간 반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럼 배당 안 하지. 안 해. 쌓아놔. 회사 쌓아놓는 거야. 배당을 왜 해? 내가 반을 국가가 나한테 뭐 해줬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업 재벌들이 배당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활성화될 수가 없지. 배당을 안 하는데 뭐 활성화되나. 그냥 가서 돈 놓고 돈 먹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이제 그래서 50% 35% 이렇게 낮추면 할 거 아니야. 그럼 개미들도 그 이득을 받는다는 얘기야. 지금은 왜 배당을 안 하게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주식에서 번 돈하고 내가 일해서 번 돈하고 합친단 말이야. 소득을 2천만 원 이상 되면. 그래서 이게 종합소득을 해갖고 50%를 때린단 말이에요. 최고 세율을.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따로 빼라. 배당금만 따로 세금을 매겠다. 노동에서 버는 거하고 이거하고 뭐 따로 빼라. 그러면 여기서 버는 돈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세금이. 근데 이걸 또 세제를 낮추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물론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지금 10억하고 50억도 그런 거예요. 10억이 물론 뭐 개미들이 10억 투자한 사람 잘 없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분위기를 잡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10억하고 50억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자 10억이 대주주가 되면 연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다 팝니다. 왜? 이거 안 팔면 내가 대주주 되는데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다 현찰로 바꿔놓지. 세금 안 맞으려고. 그거 다 팔아버려요. 그냥 그 전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팔아치우는 거지. 안 갖고 있고 언젠간 두드려 맞을 거니까. 그래서 원래 저 외국에는 산타렐이라고 있어요. 연말에 더 이렇게 주식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산타렐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 다 던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10억 이상 갖고 있는 개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게 아니라 분위기를 이렇게 좀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그 분위기를 바꿔놓기 위해서 굳이 전 정부에 세웠던 걸 다시 바꾸실 필요 있나? 아니면 중간만 하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전 정부가 50억 했고 전 정부가 10억 했으니까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 거의 다 우리나라는 연말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12월 30일 그때 갖고 있으면 그때 갖고 있어야 이제 다음에 3월, 4월에 이제 배당하는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가 뭐냐면 그때 갖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는 거잖아. 대주주가 되면 이제 세금을 두루마으니까. 아, 여러 가지 세금이 또 붙으니까. 그래서 대주주가 되기 전에 이제 팔아치운다는 거예요. 연말에 팔아치운다는 그리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분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분위기 좋았잖아요. 좋아가지고 7월 이번 달 초에 예탁금 70조 송고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야씨 내가 넣는다이 뭐 이래. 근데 지금 7월 말이잖아요. 한 달 6조 정도 날아갔어. 최근에 날아갔어. 그 최근에. 사이에? 예? 그러니까 이게 불이익이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당정 협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왜냐면요. 만일 10억이 대주주가 돼서 부자 감세다라고 하면 지금 지방은 아니지만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는 10억입니다. 그럼 그거는 뭐예요? 부자 감세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근데 우리 아파트가 지금 10억 있잖아요? 세금 여러분 재산세하고 보유세하고 얼마 낼 것 같아요? 재산세는 100만 원 좀 넘으면 됩니다. 1년 갖고 있는 거. 얼마 안 돼요. 네. 재산세. 보유세는 조금 재산세보다 비싸지만 각종 혜택이 있어. 엄청 깎아줍니다. 나이 많은 사람, 고령자 깎아줘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 몇 년 보유했냐? 또 깎아줍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공제해버리면 얼마 안 내. 그러니까 아파트 1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얼마 안 내고 주식 10억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 몽창 물리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 주택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이동을 합니까? 그냥 부동산 갖고 있지. 이게 불합리한 거잖아. 똑같은 10억인데 주택 10억 갖고 있으면 혜택을 이것저것 다 주고 주식 10억 갖고 있으면 너는 부자니까는 세금 내라.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벗어나야 돼요. 맨날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지만 중산층을 위해서 뭘 해줬냐? 이런 얘기 했을 때 뭐라고 답할 것인가? 그런 겁니다. 네, 공감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지켰는데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름에도 드실 수 있는 두릅 본문과 댓글에 고정했으니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그리고 저는 이번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장 기분 좋았던 것은 바로 이 대통령의 이 코멘트였습니다. 연일 입벌구처럼 떠들어대는 트럼프 블러핑에 뉴스로만 들어도 발가 벗겨지는 듯한 모욕감과 자괴감이 들었고 실제 일본이나 EU는 굴욕적인 협상을 타결해서 불안감마저 들었는데 잼프께서 협상당에 당당하게 임하라고 할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 모든 성과는 바로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조직된 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지이자 선배님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